진행해 보는 거고요. 네, 너무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지금 티가 많이 안 나지만 많이 떨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장면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우리 관객들하고 같이 감독님들과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거를 꼭 이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시상식에는 못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시선상을 이제 받으셨어요. 사수 우리 영화가. 우리 감독님들에게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시상식에 못 가셨으니까 수상소감을 못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상소감과 더불어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소감이에요. 네. 저희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표막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수상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너무 놀랐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엄청 그 상을 되게 받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상영을 이제 사수라는 작품을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노동자분들이랑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 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은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영화로서 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마음 한켠 안심도 되고 또 이 유성 투쟁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여러 분야와 곳에서 좀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이런 사인이 오는구나 막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성 노동자들한테 보내는 이제 지지와 응원을 담은 상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 기운들이 유성 노동자분들께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에 있는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사수를 연출한 김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연출은 좀 있어줘야죠. 라이브 방송 때문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먼저 하는 게 좋죠. 제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텐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수를 같이 연출한 정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다큐멘터리 사수의 새로운 시선상을 주신 서울 독립영화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늦게나마 수상소감을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충남 유일의 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 천안 그리고 내 친구 영화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앞에서 김설희 감독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성 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에 조금 마음을 계속 졸이고 있었어요. 워낙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물론 이제 노동자들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런 폭행 자체가 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에 비해서 유성 사건 8년 동안 이 본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에 대해 제발 좀 알려달라, 그것도 정말 기계적으로라도 공평하게 보도해달라라고 했던 그 절절했던 시간들에 정말 침묵으로 일관했던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정말 대서특필하면서 계속 이분들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어떻게 공격하고 이분들을 계속 마치 폭력성을 내재한 어떤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계속 갈라놓으면서 분리시키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화되면서 계속 좀 불안했던 마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들과 함께
좀 계속 연대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렇게 왜곡되는 현실에 비해서 끝까지 이분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분들이 여전히 오르시고 정당하고 그리고 계속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런 유성 동지들의 투쟁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을 담은 여러 분들의 그간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이 유성 노동자들에게 더 작게나마 어떤 힘으로 다가갔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제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저희도 천하에서 이제 상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충돌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8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언급이 없고, 이제 그 단 사건 하나만을 보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된 의미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영을 하게 된 건 아니지만, 혹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유성 지금 현재 금속노조 이제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노조 파괴 혐의에 대해서 이제 범죄 입증이 돼서 그 대표자가 구속이 된 상태였었는데요. 이제 결국 감형을 받아서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하면서 이제 사실 연결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 파괴가 잘못된 거면 그간의 잘못들을 인정을 하고 이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조랑 이제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이 조금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이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거부한 채 이제 오히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치사하다면 치사하고 좀 비열하다면 비열한 방식인데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이거를 계속 청구를 해가면서 노동자들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었고 노조에서는 이제 계속 이 8년간의 이런 과정들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협상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사무소, 그러니까 그 본사는 아산공장에 있는데 실제로 그 임원들이나 그 대표이사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서울에 있어서 서울 사무실을 점거를 하고 46일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전면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라인을 전부 다 세우시고 이제 상경을 해서 이제 사무소를 점검하고 그리고 공장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분들은 그 임금 형태가 시급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매우 낮고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그 임금을 받으신 형태여서 거의 2달 가까이 임금을 다 이제 포기를 하시고 정말 이걸 해결하자라고 이제 협상에 나와라 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서 서울 사무실을 점거하시고 파업을 이어가던 상황이었었고 실제로 교섭이 이제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근데 2번 정도의 형식적인 교섭만 이루어지고 그 46일간의 과정에서 어떤 진정성 있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노조 파괴를 진두지휘했던 그 임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아산공장에서 그 사측에 의해서 세워진 어용노조랑 이제 인단협 교섭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파업을 하면서 2달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던 이 금속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노조 파괴 당사자인 이들하고는 대화조차 제대로 성의 있게 하지 않으면서 사측에 세워진 그 어용노조. 실제로 이 어용노조는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금속노조하고의 임금차별 그리고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금속노조 조합원들하고 계속 어떤 차별감이나 아니면 소외감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도록 만든 집단이었는데 이 집단하고 이제 다시 교섭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그간의 어떤 8년간의 그런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죠.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결과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노조에서도 더 이상 이제 그 점거하면서 대표이사하고의 교섭이 진척이 없어서 서울 사무소는 정리하고 내려왔고 지금은 아산 공장에 천막을 치고 다시 농성을 이어가고 계세요. 여전히 전면 파업 중이고 8년의 세월 이제 정말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여전히 파업을 진행 중이시고 계속 사측에 교섭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실 수 있는 상황인데 차분하게 지금 언론에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도했던 행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성의 진실 그리고 지금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내면서 여전히 좀 추운데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보수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보도랑 다르게 좀 잘 정리해서 쭉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던 건데, 저는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영화 상영을 보면서 조합원들이 이제 얼굴을 아니까 좀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저 네 분이었을까? 주연 배우로 썼을까요? 조연도 이제 주연에 아까 많이 나오시던데, 왜 저 네 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유성 동지들을 봐온 지는 진짜 7, 8년 됐고 영상을 촬영한 지도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1년 직장 폐쇄 당시에는 저희가 곁에 없었지만 유성 동지들을 만난 이후로는 짧게라도 이제 영상 기록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계속 이거는 노조에서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어떤 정신건강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어쨌든 좀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유성 투쟁이 워낙 방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좀 담아야 할 주제들이 많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다 담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더 많거든요. 한 2배수 정도 더 찍었는데, 편집 과정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열사투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뭐 저희가 투쟁을 할 때 해야 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또 현실적인 조건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딛고 딜레마를 갖고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 경운기 이렇게 몰고 가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해 주신 이제 김수정 동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목이 사수잖아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당신이 사수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판넬을 세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성 동지들이 현장에서 혹은 이제 뭐 대외적으로 싸우시는 모습들 외에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일상들 그리고 영동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서의 관계망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김수정 동지를 또 찍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셨었잖아요. 서운해 안 하시던가요? 약간 서로 주연이다, 조연이다 약간 이런 걸 되게 농담처럼 하시는데 뭐 진심으로 서운해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영화 안에도 담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사실은 좀 더 기운차게 밝고 너무 재미있게 또 싸우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뭐 노조 활동을 할 때도 각자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고민 뭐 이런 딜레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투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노동조합 활동도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내 삶도 또 계속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후속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저도 들었어요. 그 부분에 의하면 여기 이제 여기 영동도 나오지만 아산 공장도 있거든요. 근데 아산 공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 얘기는 왜 안 해주냐? 우리 얘기는 왜 안? 얼굴은 나오셨어요. 여기 보면 간혹. 근데 왜 우리 얘기는 안 해주냐고 이제 후속편을 그래서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좀 이렇게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엄청 감동적으로 끝나거나 눈물을 흘리고 뭐 다 해결됐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편집을 했는데 이게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시점에서 영화를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담는다면 또 다른 내용을 담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금 얘기 나오면서 좀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면 편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원래 두 분 말고 한 분이 더 계세요. 오늘 안 오셨지만 밥다리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거겠죠? 네. 조영은 감독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감독님이 각기 다 촬영을 하고 이제 그 편집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뭘 작업을 할 때 다 각자의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뭐 부딪힘이나 충돌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크게 한번 붙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리됐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작업인데 셋이 한다 그러니까 이 해보셨던 분들의 주로 반응이 이제 될까?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해도 이제 약간 힘든데 그 약간 고집이면 고집이고 뭐 성질머리면 성질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행히 저희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잘 몰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업을 하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처음이었지 그 전에 그러니까 단체 그러니까 생활국 공동체 공룡이라는 곳에 같이 활동을 계속 해오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짧은 영상들 속보나 이런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협업해서 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많이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얼마나 더 심하게 싸울까 뭐 이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작업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견 충돌, 대립 이런 것들은 일단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있어. 그건 김설희 감독한테 듣는 걸로. 가장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역시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이게 보여질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첫 작업인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유성이라는 이 사업장의 이 투쟁이 가지는 의미도 그랬지만 저희 역시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들은 또 이제 저희가 가지는 무게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감당해 오신 시간들이 그 어떤 노력들이 혹시라도 조금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뭐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맥락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좀 곡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고 내용적인 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웃은 것도 사실 비슷한 지점인데 뭐 저희가 싸운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 토론을 편집 막바지까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영화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을 때 저희가 진짜 부담이 좀 있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었고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작업 이 짧은 영상이 아니라 장편 다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유성 기업 노동자들이 되게 되게 잘 싸우는 언제나 늘 꿋꿋한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막 우울증에 막 진짜 회사에서 맨날 뭐 당하고 불쌍한 이런 어떤 아주 그냥
동정의 대상인 그런 어떤 피해자만도 아닌 이 가운데 있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보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전에는 주로 선전선동 영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기운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물론 저희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담아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셋이 별로 끝까지 흔들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유혹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만들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유혹은 있었지만 좀 끝까지 그렇게 만들었었고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유성 노동자들 공격하는 이 행태가 저희가 영화 만들고 나서 한 달쯤 뒤에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만들고 첫 상영을 한 다음에 살짝 좀 다듬느라고 한 달 정도 더 텀이 있었거든요. 한 달, 두 달 뒤에 터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터지고 보니까 이 좀 어떻게 보면 사실 가까운 사람들도 꼭 뭐 아주 보수 언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노동자들이 투쟁해야지 그래 뭐 힘드니까 해야지 근데 너무 뭐 폭력적인 거 아니야? 너무 거친 거 아니야? 좀 좋은 말로 싸우면 안 돼? 뭐 즐겁게 싸우면 안 돼? 뭐 말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어쨌든 저희는 그걸 옆에서 봤던 거고 그걸 이제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보여지고 싶기도 하고요.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부 딱 맞춰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혹시 이제 저의 궁금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거나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혹시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민이고요.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투쟁하는 장면들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깐 시민연대 차원에서 같이 피켓팅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잠깐 나서 여쭤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법정 소송을 하다가 대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의 손배송 재판이 있었어요. 앞뒤로. 그랬을 때 되게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이유가 또 있는 건지 자본이라는 그 기업체 대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행이 노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한테 손배송 소송을 하는 것만큼 잔혹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영화 만드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싸운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워낙 전방위적으로 이 노조를 탄압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이 사업장이어서 그 결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손배소를 포함한 그 법적인 투쟁들 이게 유성 투쟁에서 중요한 이 줄기였던 건 맞거든요. 실제로 어떤 징계나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워낙 빈발하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이게 손배를 통해서 계속 경제적인 거를 이제 좀 옥죄면서 실제로 노동자들을 계속 조금 탄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법적인 투쟁들을 이어가는 게 유성 투쟁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 유성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적인 투쟁에서의 어떤 승리들 그러니까 이 소득들이 이 유성 노동자들에게 주는 그런 여전히 투쟁은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옳았고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중간중간 그 긴 시간 동안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줄기였던 거는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분량 문제가 제일 컸었고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유성 투쟁에서의 중요성은 있지만 좀 차선으로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편에서는 다루지 못했고 후속 작업은 특히나 손배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에 잠깐 나오는 장면은 폭력 행위에 관한 처벌, 뭐 위반 및 법률 뭐 이런 그 폭력건을 가지고 재판받는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보수 언론에서 때리고 있는 유성기업 임원을 가서 폭행했다라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계속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임금 깎이고 고소고발당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울분이 쌓여서 가서 항의를 하면 그걸 다 체증해서 또 고소고발을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폭력에 관한 이제 재판을 좀 넣었던 것 같고, 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그 분노라는 감정과 그 폭력이라는 것들, 뭐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법적인 부분도 좀 풀어냈었던 것 같고요. 그 손배소 자체는 이제 조금 유시영이 출소된 이후부터 또 이제 계속 개인 선배를 때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이제 아마 이후에 또 유성의 이야기를 담을 때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담은 법정 투쟁의 내용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얘기 듣고 이어나가 볼게요. 네. 마이크 네.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오랜 기간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럼 과연 그 일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노조할 수 있고 가정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왜 지금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여서 이 사회가 이토록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도가 문제인지, 일부 사람들이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사회를 두 분이 만드실 수 있다면 뭘 지금 고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지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렵죠. 네, 어려운 네, 문제고 네. 사실은 활동가라면 어려운 문제지만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은 뭐 가끔 문득문득 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 스타케미칼 지금 파인텍지회 굴뚝농성 오투지 마지막 날 이제 문화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을 무기한 단식 농성 선포를 하셨어요. 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그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막 너무 힘든 거기다 또 단식을 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계속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이제 노동이 이제 거의 계속 깨져나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소수의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투쟁이 정말 오래가고 이기기 힘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영화에서 막 안심하지 않겠다 막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막 그러지만 어떻게 매일같이 막 뭐 집회에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희가 영화라는 것은 어쨌든 장편으로 처음 만든 건데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또 따로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을 사실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노조 조직들로도 나타나는 건데, 근데 노조로 조직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에 조직된 노조들은 뭔가 잘 이렇게 혹은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된 노조였잖아요. 그리고 꽤나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투쟁을 하던 사업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근데 이들조차도 그 강하다고 하는, 유성은 지금 버티고 있지만 그 노조 파괴라고 하는 공작으로 이미
이제 많은 노조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노조들이 이제 깨져 나갔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그 울타리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노조들도 계속 공격을 받아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권리로서 계속 얘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현실적인 힘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 자본 그리고 정부 권력 유성만 해도 이게 이들이 결탁해서 이렇게 총 공세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거에서 증거로 수집된 결과들을 보면은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되돌려지지 않고 있는 것들. 김도래 감독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제한하고 옥죄고 박탈해 가면서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 관계망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자꾸 소수로 그리고 개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늘 이제 영화를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감정들이 들긴 하는데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매체 혹은 권력들은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의식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세련되게 쓰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정말 세련되지 않고 무식한 방식으로 그냥 이 무차별적으로 하는 방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큐멘터리 사수라는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립된 투쟁들 어떤 그런 싸움들에 연대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좀 몸의 느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면 마음이고 아니면은 조금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 이거는 뭔가 시시비비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지고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심정적으로 당신들이 느끼시기에도 보시기에 이분들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께서 더 마음을 내주시고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곁에 계셔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보태주시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영화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아니라 좀 감각들, 느낌들을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을 좀 깨워주는 역할들을 분명히 영화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억울하긴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는 연대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질 때 그래도 뭐 일거에 뭐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들이 그렇게 서로가 다져지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감각인지 다 규정할 수는 없죠. 저도 지금은 뭐라고 딱 이거예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영상을 원래 작업을 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강무 열사의 일 때문인가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런 내용을 꼭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 혹은 아니면 뭐 각자 갖고 계셨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추가로 저는 이제 오늘은 조합원들이 안 오셨는데 다른 상영할 때는 이제 실제로 주연 배우들도 나오고 주연 배우들도 같이 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지 어떻게 얘기를 나눴을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거에 얘기도 좀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직접적인 계기는 네, 한강호 열사의 죽음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등장했던 옥천 광고탑의 그 고공농성이 저희가 좀 활발하게 지역에서 이제 연대를 활발하게 하던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유성이 이제 대공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공장이다 보니까 사업장이 공장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쟁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알려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그 외부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냈던 게 고공농성이었었고 그때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를 같이 뭔가 할까를 고민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제 연대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투쟁이 종료가 되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조금 제한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사실 이분들이 겪는 일상적인 그런 좀 괴로움들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쌓이고 있을 거고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항상 이제 밝게 웃어주시고 잘 맞이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연대 집회나 이런 데 가더라도 항상 그 힘차게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힘 잃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유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서 저희도 분명히 이렇게 안으로 쌓이는 목소리들 이런 고민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목소리들을 좀 드러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공농성이 종료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강물사가 그렇게 되셨던 거고 한강물사가 가시고 난 이후에는 사실 좀 일단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를 만약에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얘기를 꺼냈을 때 시작했다면 뭐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그 고공농성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마찬가지로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이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쟁하시는 모습 혹은 어떤 탄압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시간들 이분들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 그런 고민의 순간들을 좀 일단은 좀 잘 담아보자 라고 했던 게 작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합원들하고 봤는지는 김대라님이 그때 현장에 계셨어서 네, 일단은 저희 영화에 나오신 주인공 5분하고 먼저 봤었고요. 네, 진짜 많이 우시고 뭐 울고 웃으면서 보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막 초기장을 했죠. 아 이걸 보고 빼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봤는데 네, 유성 동지들이 또 되게 쿨하시잖아요. 됐어 가 이렇게 오케이 사인 주셔가지고 이제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데 어쨌든 동의를 해주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고 이제 저희 뭐 영동 동지들이랑 아산 동지들이랑 이렇게 2번 봤는데 영동은 제가 있었거든요. 네, 영동에서 그런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긴 했는데 우리 투쟁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만들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순간까지 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신 거죠. 이런 반응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아프고 힘든 기억을 또 다시 새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왜 뭐라고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러한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저 영화에 나오신 김풍년 동지랑 같이 그 시기에 선전부장을 하셨던
동지인데 내가 찍은 이런 게 영화가 돼서 결국에 나왔구나 이런 말씀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영화 안에는 김풍년 동지가 찍은 촬영본도 있어요. 공장 내부에서 이제 노동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김풍년 동지가 직접 촬영을 하신 장면들을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 2011년 직장 폐쇄 당시에 이제 용역 폭력과 뭐 뺑소니 사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다 기록을 하신 거죠. 여기는 아산 조합원 분들께서 기록하신 부분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한 편의 영화로 좀 만들어냈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강호 열사투쟁 2016년 3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 353일 만에 장례를 치른 거죠. 근데 1년 동안 이제 그 투쟁을 하는 과정이 장례 과정 같은 거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고인을 이제 보내드리는 의식이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좀 의미들을 다져가는 뭐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이제 이 작업은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되게 많이 참조를 했었는데 어떤 책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덤을 만들 때 어디다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 의미를 담는다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다 넣을 것이냐, 성 밖에 놓을 것이냐, 뭐 아니면 집 바로 옆에 둘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무덤과 이제 일상적인 공간과의 거리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죽음의 의미를 매일매일 정말 생생하게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자기의 삶으로 소화하는 어떤 의식이나 과정, 시간, 뭐 그런 것들이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저희한테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의 마음도 잘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꼭 질문 아니더라도 이제 감독 직접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신 감독님들 계시니까 좀 내 영화 보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오히려 질문보다 그런 게 더 자양분이 되던데, 그죠? 아, 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랍니다. 영화 고생하셨고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유성겸 노조가 어떻게 되고 이제 영화로 만드셨다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바람이 모두의 바람일 텐데 이게 싸움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강호 열사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깊은 트라우마라든가 오랫동안 싸웠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그 노조 파괴가 되게 심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울분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심한 게 있으셨구나 라든가 이렇게 유추해서 이해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공동정범을 봤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라 그럴까 잘 모르겠는 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도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중앙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어떤 짓들을 이 사람이 해서 그렇게까지 트라우마가 심하고 거기 또 계속 자살해 나갈까봐 두려워하고 막 이런 거를 일부러 안 하셨는지 너무 설명이 될까봐.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안 그랬으면 좀 더 이렇게 더 공감이 많이 갔을 텐데 제 경우는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요. 왜 이렇게 안 하셨는지. 그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요. 유성 투쟁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룰 이슈도 많고 사실 좀 그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리포트 형태로 만드는 짧은 영상들 저희가 이제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만들어보자 좀 이런 게 있었고요. 사실 한강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황과 이제 보도되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제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셨고 징계를 며칠 앞두고 계셨고 그래서 또 정신건강고위원군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가셨다 이런 정황들로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아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각자가 좀 해석하기를 바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그거를 리포트 형태로 좀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화를 편집하는 마지막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각자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영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노조 파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유시영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그 순간에 그 나쁜 놈 쌍판 좀 보게 얼굴 좀 보여주지 왜 얼굴 안 보여주냐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들에 대한 이제 좀 그 명확하게 꽂힐 수 있는 어떤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대표이사 아니면 유성 기업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시영 한 사람의 잘못이나 이제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었던 거고 국가와 현대차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된 노조 파괴였던 거라서 이제 그런 어떤 또 이제 적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와서 정말 막 특히나 용역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 괴롭히고 하는 어떤 즉각적인 폭력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좀 그 조합원, 그러니까 노동자들 개인에게 쌓이게 되는 어떤 폭력들, 그런 감정들이 좀 드러나기를 원해서 영화에서 이제 과감히 좀 포기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객과의 대화나 이후에 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검색, 네, 무한 클릭, 광클릭, 네, 기사가 사실 되게 많이 나왔고 노조 파괴, 가학적 노무 관리, 뭐 이제 노동자 괴롭히기 이런 식으로 치면 너무 사실 싫지만 유성기업이 자동 연상으로 떠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궁금했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된 몇 명이 몇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체 조합 노동자들 중에 몇 건의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 뭐 징계를 받고 해고를 받고 뭐 어떤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아까 나왔지만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뭐 촬영하고 막 등등등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그 8년의 기간에 방대한 그걸 다 담기에는 좀 네, 어려우셨을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도 이렇게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계속 남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상영을 처음 하면서 이제 좀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혹시 이제 포스팅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는데 그 저희 포스터 이제 아까 이제 그 포토존이라고 밖에 있었어요. 포스터도 제작하시고 되게 그 사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이게 숨기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우리 사과나무 네, 이명재 님이 그 사수 포스터를 약간 여기 이름도 올라가더라고요. 막 영광스럽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올라갑니다. 포스터 디자인 사과나무 도움 주신 분 이명재. 아, 네. 개인 이름도 들어가나요? 네, 그건 못 봤네요.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네, 그 포스터 이제 제작하시면서 이거 이제 그 포스터 한 장으로 우리가 사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어떻게 표현하신 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여기 두 번 들어갔을 때 이명재 도움을 주신 분 이명재님으로서의 이 잠깐 뭐 소회나 이야기 정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역 곳곳에서 어떤
폭력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집회를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일상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기회가 되면 외면하고 싶지 않을 때나 뭐 참여 가능할 때 있을 때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닿아서 좀 영화가 완성이 되면 포스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만들게 됐는데요. 포스터 만들면서 구석이라는 느낌하고 배제된다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몰려가는 느낌 같은 것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글자하고 이렇게 구획 나누는 거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화 포스터 만들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되는 것들 이렇게 서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판을 주신 거여가지고 저는 제 포스터가 막 그 독립영화제 뭐 그런 데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어쨌든 응원하고 있는 그 생활교육 공동체 그 공룡의 작업에 그 평소에 이렇게 같이 하지도 못했지만 할 수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포스터가 네, 포스터가 그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있죠. 정말. 네. 그 영화를 알리는데 엄청난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어주신 포인트, 이제 뭐 구석, 소외, 배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같은 마음이었는데 저 이게 찾아보니까 이런 자리를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더레이터라는 용어도 처음 알았는데 되게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저 되게 영광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죠. 네, 그 시간이 좀 이제 많이 흘러서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이 영화를 보고, 아까 마지막에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설애 감독이 되게 중엄한 목소리로 안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런 마지막 멘트를 해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앞에 약간 뭘 사수할 건지, 내가 꼭 사수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신 것 같고, 이런 영화를 같이 볼 수 있게 마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충남에서 오늘 처음 천안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게 충남에서 계속 이렇게 상영될 수 있도록 네,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미리 봤으니까요. 그런 준비 과정을 하는 같은 네,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두 감독님의 노동으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함께 해주심에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희 나가실 때 아까 포스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과나무 우리 이명재님이 그 포스터를 일일이 그 되게 네 마음 네 깊이 준비를 그 표현해주고 싶어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가져가시고 저 앞에 보면 아직 못 쓰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사수하고 싶은거나 네 그리고 그 네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죄송하지만 혹시 다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겠죠? 네 혹시 네.